영양제, 기능식품 백날 먹어도요, 인간이 만든 최악의 지방, 트랜스 지방. 그러니까 아픈 겁니다. 근데 무슨 공복에 사과, 바나나, 고구마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것들이 휘둘려서 빵을 먹고 있냐는 거죠. 놀랍게도 내 몸을 해독하고 정화시켜주는 시간을 가져주신다면 몸이 달라집니다. 병원에서도 깜짝 놀랍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채소과일식 저자 조승환 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최고의 치유는 예방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먹어야 될 음식을 안 먹고 먹어야 될 음식을 먹는 겁니다. 바로 채소과일식을 기본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현재 우리 사회는 이 채소과일식이 디저트화 돼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건강기능식품, 많은 약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암 발병률과 사망률은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 모순을 겪고 있죠. 지식인사이드 덕분에 채소과일식의 중요성을 많이 전파드려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실천을 해주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1주에서 2주 사이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그 이유는 충분한 공부나 계획 없이 실천하시면 바로 면역 반응을 겪어서 깜짝 놀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피부에 발진이나 두드러기, 가려움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공된 탄수화물, 이것에 몸이 길들여져 있다가 몸속에 쌓인 쓰레기가 살아있는 채소과일식이 들어오면 놀랍게도 하루 이틀 만에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그 빠른 작용이 피부 가려움과 발진, 두드러기거든요. 그러면 놀래서 피부에 이상이 생겼나 보다, 나는 채소과일식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인가 보다 하고 피부과에 가서 또다시 스테로이드,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또다시 몸에 독을 넣는 안타까운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식인사이드에 있는 영상들 많이 보셔도 되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책으로 뭔가 활자, 문자로 된 걸로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내가 준비돼서 채소과일식을 하실 수가 있다. 반드시 몸이 좋아지는 데는 통증과 몸의 호전 반응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소과일식 이제 입문을 하실 때 가장 하기 좋은 실수가 바로 밥 다음에 먹는 겁니다. 가공된 탄수화물, 라면, 치킨, 피자, 부대찌개를 먹고 나서 디저트로 나 채소과일 중요하니까 먹어야지, 즉 몸에 안 좋은 걸 먹고 나서 이거를 상쇄시키는 생각으로 챙겨 드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되려 독이 됩니다. 반드시 채소과일식은 공복에, 식간에, 식전에 이렇게 드시면서 시작을 하셔야지, 기존에 드시던 거 바로 이어서, 즉 죽은 음식 다음에 살아있는 음식을 드시면 채소와 물론 나쁜 영양소들이나 독소들 이런 것들을 해독하고 노폐물을 배출시켜 주는데 아예 도움을 주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채소과일식은 공복에 먹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소과일식 중요성을 이제 전파하면 당연히 먹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요. 채소과일식은 아침부터 뭔가를 드실 거면 빵이나 우유, 시리얼 대신 채소과일식으로 시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지만, 가장 좋은 건 간헐적 단식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실제 효과가 있으니까. 하루 24시간을 8시간으로 나눴을 때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거는 낮 12시에서 저녁 8시가 섭취 주기, 그 다음 밤 8시부터 새벽 4시가 먹은 것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동화주기, 그리고 마지막 새벽 4시부터 낮 12시가 독소를 배출하는 배출주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루 3끼를 먹은 지는 100년도 채 안 됐다. 산업혁명 시절에도 노동자들에게 아침을 챙겨주는 회사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1980년대 돼서야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산업화가 안정되고 민주화가 되면서 아침을 먹는 문화들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게 많은 만성질환을 갖고 오는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아침에 나는 꼭 밥을 먹어야 된다, 밥심이 있어야 된다고 한 것도 오래된 마케팅에 의해서 세뇌된 결과다. 우리 몸은 생각하는 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채소과일식은 기존에 아침을 드시던 분들은 아침으로 바꿔보시고, 아침은 공복으로 물 드신 외에는 오전 10시 정도 정말 허기졌을 때 첫 끼니를 살아있는 채소과일식으로 시작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 나의 시작을 공복에, 그럼 당연히 공복에 채소과일식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공복에 사과, 바나나, 고구마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것들이 휘둘려서 빵을 먹고 있냐는 거죠. 채소과일식은 내가 처음 하루 시작을 시작할 때 첫 끼니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소과일식 하면서도 나는 살도 안 빠져, 몸도 안 좋아져,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똑같이 드시고 있는 거예요. 치킨 먹고 있고, 고기 먹고 있고, 라면 먹고 있고. 저는 채소과일식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뭔가 건강하게 식단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는 첫 번째는 튀긴 음식 제한하셔야 돼요. 인간이 만든 최악의 지방, 트랜스 지방.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고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라면, 돈가스, 치킨 다 튀긴 겁니다. 여기에 결정판 도너츠. 밀가루 안 좋은 거 다 아시죠? 근데 이것도 튀겼죠. 여기에 각종 화학 첨가제 들어가죠. 한 번 더 설탕 입히죠. 인공 감미료 들어가죠. 이거 원래 우리가 먹던 음식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서양에서 물 건너온 건데, 이게 우리 아이들 소화 비만을 갖고 오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갖고 오는 주범입니다. 근데 너무나 맛있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근데 가공된 거죠. 가짜 맛인 거죠. 중독되게 우리 뇌를 교란시킨 거죠. 그래서 딱 하나 꼽으라면 저는 도너츠. 근데 이 도너츠 왜 먹지 말아야지 생각해 보시면 튀긴 거 반드시 한번 2주라도 채소과일식 하시면서 튀긴 것만 제한하셔도 몸이 달라진 게 느껴지시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렇게 먹었을 때 맛있었던 게요, 몸이 거부하는, 이게 정말 대부분 기적이라고 말씀하세요. 라면이 더 이상 맛이 없다는 거예요. 도너츠가 더 이상 그 맛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몸이 그게 얼마나 가짜 맛인 걸 깨달아 버려서. 그래서 꼭 한번 튀긴 음식을 제한하시면서 채소과일식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채식주의자 아닙니다. 비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려요. 고기 너무 맛있는 거 안다. 특히 구워 먹고 태워 먹는 고기. 그래서 제가 명칭을 붙인 거예요. 7대 3의 법칙. 채소과일식과 통곡물 견과류의 비율을 7대 3으로 갖고 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게 정말 비건이죠. 가공식품을 전혀 안 먹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우리 현대 사회인들이 바쁘다 하는 이 세뇌된 결과로 먹는 가공식품이 7이라면 나머지 3이 정말 채소과일식 먹지 않으시는 분이 더 많아요. 거의 9대1? 한 달에 사과 한 알도 안 드신 분들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겁니다. 영양제, 기능식품 아무리 백날 먹어도요, 안 좋아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메가3다, 유산균이다, 전 국민 어린아이들까지 먹고 있는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럼 다 안 아파야죠. 아프잖아요. 죽은 음식으로는 몸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욕심내지 마세요. 3일도 못 가요. 7대 3의 법칙. 채소과일식 통곡물 견과류 비중을 7로 잡으시고 나머지 3을 가공식품으로 잡아라. 그럼 제가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게 아침은 원래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면 하루에 2끼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 30일 기본으로 했을 때 60번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이 중에 7대 3이면 무려 18번이나 라면 먹을 수 있어요. 돈가스를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 비중을 42번은 채소과일식 살아있는 걸 먹고 나머지 골고루 이것저것, 그렇게 하면서 8대 2의 법칙, 9대 1의 법칙. 그래서 결국엔 저는 2주간에 3주간에는 완전히 채소과일식만 드시는 거를 임금님의 다이어트로 제 책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몸을 바꿔보시고, 근데 나 이거 복잡해, 모르겠어 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단 하루, 그럼 대부분 일요일은 외식 안 하거나 다른 분들 안 만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배달 음식 시켜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하루만큼은 채소과일식, 배고프면 계속 드세요. 종류별로 사과 먹어도 되고, 배 먹어도 되고, 상추 먹어도 되고, 아스파라거스 먹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단 하루만 내 몸을 해독하고 정화시켜주는 시간을 가져주신다면 몸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몸을 경험하시면 점점점 7대 3의 법칙을 지켜나가실 수 있습니다. 채소과일식을 공복에 먹지 못한다면 우리 인류는 진작에 멸종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700만 년 전, 400만 년 전, 10,000년 전까지 갈 필요도 없이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1970년대 보릿고개만 해도 누가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까? 모두 다 구황작물, 즉 기근에 흉작이 됐을 때 먹어왔던 게 고구마, 감자, 옥수수, 보리입니다. 그래서 채소과일식으로 원래 우리 인간은 계속 진화해왔고 현재의 생각하는 자, 호모 사피엔스가 됐다는 사실을 꼭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셔야지, 채소과일식은 후식이 아닌 주식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7가지 중에 든 게 이제 수면인데 한번 오랜만에 한번 짚어드려 볼까요? 첫 번째가 당연히 호흡, 명상을 하시는 게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식호흡을 하셔야 된다. 코로 마시고 뭐 입으로 내쉬고 배에다 힘을 주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호흡을 신경 써주셔야 되고, 두 번째가 먹거리, 살아있는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그 다음이 바로 수면이에요. 수면. 그만큼 자는 게 이제는 아시잖아요. 피부를 단순히 재생하는 게 아니고 모든 몸의 에너지를 갖다가 순환시키고, 앞서 설명드린 섭지, 동화, 배출 주기에 따라서 이 수면이 강력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네 번째가 햇빛 쐬기, 다섯 번째가 맨발로 흙길 걷기, 여섯 번째가 봉사활동, 마지막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지내기. 반대로 줄여야 될 건 뭐? 스트레스, 집착, 소비,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면은 제가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나 원인을 좀 찾았어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외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 전에 이렇게 들고 핸드폰을 제가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핸드폰을 많이 한 날에는 확실히 수면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면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물론 나는 이것저것 다 따질 거 없이 머리만 대면 잘지 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핸드폰을 안 보셔야 돼요. 제 이제 지식인사이드 몰아보기 편도 이렇게 자기 전에 틀어놓고 그거 자장가처럼 듣다가 주무신다는 분도 있는데, 화면은 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명의 이기로 이 핸드폰이 나온 지 100년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숙면을 방해한다. 그리고 불면이 그래도 난 시달리신다 하신 분들은요, 호흡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처럼 촬영이 있기 전날은요,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내일 촬영해서 무슨 얘기 할까, 어떻게 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만날까,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면 확실히 잠에 못 들어요. 그럴 때는 멍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양 세는 건 안 돼.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는 안 통하고요. 코로 숨을 마시고 내쉬고에만 집중해 보세요. 이게 명상 참선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코에만 오로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5만 가지 생각 들어요. 오늘 내가 뭐 먹었지,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내일 누구 만날 건데. 근데 그런 생각도 그냥 흘려보내시고 자꾸 눈 감고 코에 숨이 나왔다 들어왔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까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완이 되면서 스르르르 잠에 빠져듭니다. 보통 그 시간이 30분 내에 드세요. 근데 의심하는 순간 안 돼. 아, 이래도 잠 못 드는데 시계 한번 볼까? 절대 시계 보지 마세요. 그래서 팁은 호흡에 집중하시고 절대 시계 보지 마셔라. 그렇게 하면 불면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야식 안 드시고 편안하게 마음을 갖는 겁니다. 제가 채소 과일식 이전에 먼저 먹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물으신다면 단연코 건강기능식품은 아니겠죠. 그래서 하루 시작을 하실 때 있어서 음양탕과 레몬수, 즉 음양탕은 물입니다. 레몬수는 레몬을 슬라임해서 담가놓은 물이고요.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따뜻한 물과 찬물을, 그래서 음양탕이라고 하는데 반반씩 섞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류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순환을 돕는 그 원리인데, 물이 좋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하루 시작을 하실 때 물 먹는 거는 자동차에 엔진 오일을 넣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장육부에 나 이제 움직여 볼 거야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이왕 먹을 때 찬물과 따뜻한 물을 섞어서 음양탕으로, 과학적인 뭐 이런 걸 떠나서 왠지 기분이 좋잖아요. 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보약 먹는 느낌이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연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를 보신 게 음양탕입니다. 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기자극으로 우리 몸은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많이 듣는 게 바로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음양탕 하루 한 잔이 우리 몸을 그러한 음양의 조화를 맞춰주는 첫 시작을 한다. 이게 뭐 만병통치약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해 보셔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맞춰서 레몬수, 근데 여기에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정수기를 많이 쓰지만 정수기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 나는 정수기 냉수 온수 안 되니까 전자레인지에 좀 돌려서 거기다가 이제 정수 섞어야지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진 마세요. 전자레인지는 원리 자체가 물 분자 구조를 이렇게 진동시키는 거라서 죽은 물이 됩니다. 차라리 정수기 물이 여러 가지 뭐 영양소가 없을 수 있지만 따뜻한 물, 찬물 하실 땐 정수기 그냥 쓰시고,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그냥 찬물은 안 돼요. 몸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항상성을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찬물 말고 그냥 미지근한 정수로만 드셔도 충분하니까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